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하면서 손자를 맡아 키운 지 15년이 넘었습니다. 그동안은 제가 일을 해서 문제가 없었지만 은퇴를 하면서 소득이 없어져 손자를 키울 여력이 되지 않는데요. 아이만 맡겨놓고 그동안 연락 한번 하지 않은 아들과 전 며느리, 이 두 사람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? 보내주셨네요. 15년 동안 손자를 키우셨군요. 자, 그러면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, 박 변호사님? 네,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이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어떤 일차적인 부양 의무는 네. 부양 의무 그리고 양육 의무는 부모들에게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부모를 대신해서 할아버지, 할머니가 이제 대신하여 양육을 했기 때문에 네. 그 청구 대상이 비록 뭐 자기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네. 자신이 이제 양육에 있어서 이제 지출한 비용들을 양육비 청구를 통해서 가능하다. 예.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아들한테 청구를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 며느리한테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이전에 15년간 키웠던 양육비까지 좀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? 네, 뭐 양육비라는 거는 글쎄 할머님께서 청구하시는 할머님인가요, 할아버지인가요? 여튼 그 조부 조모께서 청구하시는 게 네. 뭐 양육비인지 뭐 구상금 청구인지 뭐 여러 가지 법리는 뭐 차치하더라도 네. 일단은 양육비의 법리를 그대로 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전에 거 청구할 수 있고요. 과거의 양육비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부양료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청구할 수 있고요. 앞으로 받아야 할 것도 물론 정기금으로 아니면 일시금으로 청구 가능하고요. 모두 청구 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사실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뭐 당사자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야 할 텐데 아드님이면 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판단하실 수가 있으니까 받을 것 같은데 며느리 같은 경우는 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? 네. 소송 중에 이제 과세 당국에 과세 정보 제출 명령을 이제 보냄으로써 이제 그 사람이 소득세를 어느 정도 냈는지 네.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소득세 이제 낸 것을 보고 그 사람 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그 사람이 어디 부동산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해당 그 지자체에 뭐 재산세 납부 내역이나 이런 것을 이제 그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.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소유한 뭐 부동산 그리고 그 부동산의 어떤 공시지가, 시가를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거든요. 그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소득과 재산을 판단을 하고 이것이 이제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자, 현재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이 아들과 전 며느리에게 양육비를 언제까지 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그 아드님과 전 며느리가 언제까지 이 미성년자인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있는가 그걸 예.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법에서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양육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19세에 달하지 않는 경우는 미성년이죠. 그러니까 19세 달하기 전까지의 양육비 정도만 청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19세 되기 전까지. 네. 네. 자, 아들과 전 며느리의 경제 상황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상황에 따라서 뭐 양육비를 좀 조정하거나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. 네. 법원에서 이제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에 이제 중요한 기준이 이제 소득이나 재산 상태입니다. 네. 그래서 좀 더 뭐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보통 뭐 법원에 따라 또 약간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한 30만 원, 50만 원 선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네. 그 사람의 실제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과세 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서 소득세를 얼마 냈는지 네. 그 사람이 부동산이나 뭐 기타 자동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원에서 이제 감액을 하거나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잘 알겠습니다. 자,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